자, 기재부 장관 김현미,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우리 미셸 김님께서는 좌파를 이길 만한 능력과 전투력, 그리고 청렴하며 무엇보다도 본인의 의사가 확실하고 국가관이 확실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자, 봄날님, 황교안은 왜 안 나와요? 못 나오는 거죠, 뭐. 4.15 총선 그렇게 망쳐먹고 나와도 아마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을걸요. 자, 서영성님. 우리 서영성님 오랜만입니다. 저도 겁나게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서영성님께서는 요즘 어떠세요? 이 부동산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원년 멤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벤틀린 멤버님. 헐, 기재부. 지금 들으셨습니까? 네. 자, 앤님께서 인천공항 보고 그런 것들 바로잡을 사람은 홍준표밖에 없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정말 인천공항을 보면은 이제 인천공항이 아마 세계 최악의 공항이 될 겁니다. 막 공항 전체에 막 쓰레기가 난무하고 너절해갖고 세계 제1의 공항에서 뭐 10위권 밖으로 밀려드는 공항이 될 겁니다. 지금 뭐 데모하다가 끝나는 공항 됐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분께서도 이제 소식을 이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뉴스가 이제 몇 가지 떴습니다. 그러니까 그저께인가 어저께부터 떴는데 김현미가 기재부 장관으로 내정이 됐다. 그리고 국토부 장관으로서 너무 일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김현미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즉 문재인이 아주 마음에 들어한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김현미야말로 최악의 정치인이요, 최악의 국토부 장관 아닙니까? 자기 지역구에 가가지고 일산 집값 떨어지고 어떻게 일산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주민들이 항의를 하니까 여기 물 나빠졌네 이런 말이나 하고, 자기 지역구민이라면은 자기 일을 김현미를 있게 해준 사람이면은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정말 영등포 갑에 있을 때 지역 구민을 하늘처럼 떠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아들이 그랬어요. 엄마 나를 지역구 사람들처럼, 지역구 분들처럼 대접해줘. 막 이런 말까지 했을 정도였어요. 하늘 같은 지역 구민입니다. 왜? 나의 존재의 기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역 구민 앞에서는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정말 늘 좋은 말만 하고 하늘에 맹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김현미라는 사람은 지역 구민을 감히 물에다가 비교하면서 자기 물이고 밥이겠죠. 여기 물 안 좋아졌네. 이런 말을 하는 아주 싸가지 없는 정치인입니다. 근데 싸가지 없는 정치인에서 떠나서 국토부 장관 하면서 무려 21개의 정말 그 하는 족족이 말아먹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요, 김현미가 국토부 장관 자리에 앉은 이후에 아파트 값이 완전히 사상 최고치를, 뭐 절반 이상으로 올라갔다고 경실련에서 보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낮았던 데가 이명박 정권, 그리고 이 박근혜 정권 때도 한 30% 정도였는데 더블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에 의하면은 5배, 박근혜 정권에 의하면은 더블을 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무슨 부동산을 정책을 잘했다고 하면서 기재부 장관까지 올려주느냐. 참 여러분 기도 안 찰 일이고, 참 문재인 정권 대단하다. 이 좌파 문재인 정권, 좌파 애들의 특징은 뭐냐? 뭘 잘못해도 실수를 하건 아니면은 고의적으로 그냥 깨박을 치건 간에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돈을 해먹어도 그런 사람 다 영전시키고,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정석진 멤버님께서 통합당 너무나 약해졌다. 있는 동안 오공화국의 민한당 보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중대였죠, 민한당이. 정말 가슴 아픈 말씀 올려주셨는데, 기가 막힙니다. 근데 우리 최송화 멤버님께서 능력면에서는 홍준표인데 젊은층, 특히 여성층에서 싫어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홍준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홍준표 스스로가 이 문제를 넘어서야 됩니다.
근데 홍준표가 또 고집이 세가지고 내가 뭐 여자들한테 아양 떨고 이래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성들이 다 문재인한테 가 있고 좌파들이 많으니까 그 벽을 홍준표가 아마 넘어서기가 힘들지 않겠나. 근데 넘어설 수 없는 게 어딨어요. 홍준표는 친여성적인 사람이에요. 왜? 진짜 룸살롱 안 가는 사람이고요. 저녁에 집에 가서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꼭 밥상을 받는 사람이고 또 와이프가요. 맨날 20첩 반상 이렇게 차려주는 사람이에요. 자기 남편이라면 죽고 못 살고 군산뿐인데 끝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생활은 굉장히 깨끗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여튼 달라져야죠. 변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되기 위해서는요. 자, 윤명희님께서 국토부 장관으로서 김현미의 장점이라면 전국 국토를 따따블로 올려놓은 거 정말 대단하다. 네, 우리 제목대로 대단하다입니다. 네. 아, 우리 김미진 멤버님 오랜만에 제가 글 읽습니다. 아, 처음 보는 정권입니다. 정말 화가 치미네요. 왜 화가 안 치밀겠습니까? 그래가지고요, 청와대 게시판이 6.17 그 조치 이후에 완전히 북새통이 돼갖고 난리가 됐어요. 여러분도 아마 글 올려보셨겠지만 40대 가장이 글을 올려가지고 내가 전세 끼고 집 살려고 했는데 그러면 나는 부동산 투기꾼이 되는 거냐 이런 말을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전세 끼고 집을 못 사니까 지금요 전세 낀 집들이 이 6월 24일 이 6.17 조치가 발효되기 전까지 지금 뭐 사고 팔고 난리가 나고 집도 보지도 않고 전세 낀 집이라고 하면 그냥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덕방에서 부동산에서 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국가라는 거는 우리가 선진국을 왜 선진국이라고 하느냐. 국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하는 게 선진국이에요. 규제가 없고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하고 내가 뭐 중대 범죄 저지르지 않고 이러면은 그냥 편하게 살고 뭐에 휩쓸리지 않고. 근데 지금 문재인의 이 정권은 최악의 국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희 뉴스 안 보면은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응? 예를 들면은 오피스텔 하나 전세 주는 사람 6월 30일까지 뭐 전월세 이거를 이중으로 또 말하자면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은 또 과태료를 뭐 3천만 원까지도 받는다니까.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정말 조그만 오피스텔 있는 사람도 나 저기 신고했는데 임대업자로 그래도 렌트홈에다가 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왜 일반 사람들 세금 잘 내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그것도 부자도 아닌 사람들을 왜 이렇게 괴롭혀야 됩니까? 그 다음에 6.17 조치 이래가지고 그냥 음압 아파트에서 애들 교육 때문에 우리는 중산층이기 때문에 애 열심히 공부시키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학원 있는 동네를 이사간 그런 엄마들 많아요. 근데 갑자기 집주인이 전화해서 내가 여기에 2년 동안 살지 않으면은 조합원 자격이 없다니까 좀 아기 엄마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이래가지고 지금 완전히 눈이 캄캄해진 이게 나랍니까? 왜 일반 사람들의 고요하고 조용한 생활에 돌을 던지냐고요. 조용한 연못에 왜 바위 덩어리를 던지냐고요. 그래가지고 온 나라를 이렇게 못 살게 굽고 국민을 고통스럽게 만드냐고요. 문재인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후진국이 됐어요. 러시아처럼 그냥 당 간부의 아들이면은요 낙하산으로 내려가고 인천공항에서 알바하다가 정규직 되는 세상. 이거 공산주의 국가하고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공부를 왜 합니까? 인민은 하얀 도화지인데 그냥 백지로 있으면 되는 게 인민인데 모택동하고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민은 하얀 도화지다.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김현미를 기재부 장관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김현미는 당뇨 출신이고 아주 바닥부터 올라온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기재부 장관인 홍남기가 그동안 말을 많이 안 들었어요. 왜? 홍남기는 그래도 기재부에서 별로 정말 그 기재부 장관 될 거라고는 꿈에도 다들 생각은 못했지만 어쨌든 이낙연이가 막 밀어가지고 기재부 장관 되지 않았습니까? 이걸 너무 잘하니까. 근데 그 홍남기도 자기가 그래도 기재부 관료로서 밥그릇이 있으니까 이 재난지원금 안 된다.
뭐 사사건건 요즘 들어서는 에라 모르겠다고 막 이렇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게 자기 목소리가 아니라 홍남기가 무슨 애국심이 있겠습니까? 홍남기가 무슨 의열단의 열사겠습니까? 나중에 감옥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정권이 가더라도 나는 아무래도 감옥 갈 것 같다. 나라 살림을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감옥 갈 것 같다니까 제발 기록에 남겨달라. 지금 홍남기가 말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기록에 남겨달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홍남기가 눈에 가신 거죠. 앞으로 돈 마구마구 풀고 그 다음에 나라 곳간 기재부라는 거는 안 살림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의 한 가정의 가계부를 쓰는 거예요. 엄마예요. 그래서 기재부는 되게 깐깐합니다. 그래서 기재부 장관들은요 다 경제학을 전공하거나 경영학, 행시 출신의 전문가들을 했어요. 근데 어디서 여맹위원장 같은 국토해양부 장관 하면서 다 말아먹은 김현미를 내세울까요? 마구 풀기 위해서인 거예요. 김현미는 추경 이번에 더 올리고 그 다음에 돈 좀 더 풀고 이러면 네 대통령님 싹 할게요 이렇게 할 겁니다. 걱정 마시랑께 해가면서 김현미가 또 이제 술 취하면은 아주 징하게 전라도 사투를 해가지고 기자들이 그런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아주 술도 세고 술 마시면은 징하게 전라도 사투리를 하는데 또 그게 이제 술 맛을 돋군다고 또 기자들이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옛날에 김현미가 부대변인 할 때 기자들 수발 들던 사람들이었어요.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조국만 이렇게 대낮에 기타 치고 이러면서 맥주잔 놓고 이렇게 장단 맞추는 게 아니라 김현미도 그렇게 낮술을 기자들하고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할지 모르죠. 이해찬이하고 만나면. 자, 그러면서 이제 나라 살림을 완전히 거덜내기 위해서 그냥 프리패스 할 수 있는 하이패스 할 수 있는 기재부를 만들기 위해서 김현미를 기재부 장관, 경제부총리에 앉히는 겁니다. 자, 김현미를 국토부 장관에 앉혀가지고 이 부동산 시장과 우리나라의 말하자면 토지, 집, 아파트 이거를 다 초토화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다 죽여버리고 이제 김현미를 기재부 장관 자리에 올려놓는다는 건 뭐냐? 그냥 나라 곳간 그냥 가계부 그냥 쓰지도 않고 그냥 마구마구 돈 풀어가지고 이제 이 나라 경제를 죽이고 주식시장을 질식을 시키고 이래서 다 망하게 만드는 그리고 다음 정권할 때 재난지원 소득이 아니라 야리꾸리한 국민위로금, 국민행복자금, 함께 못살기 자금 이래가지고 돈을 대선에 엄청나게 풀기 위해서 김현미가 필요한 겁니다. 대단하다 문재인, 끔찍하다 김현미 이렇게 결론 낼 수 있겠죠.